So my report, this was my 7th year in Montana. 7년째 가는 이제 몬타나였는데요. Yeah, it's a long time. And out of all the 7 years I went to, I think this was the most unique and special to me. 근데 7년 동안 간 것 중에 제일 자신한테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한 해였다고 합니다. First off, I wasn't sure if I was going to go to Montana until the very last week, and I kind of wanted to go, but I was so unsure. 근데 마지막 떠나는 그 주까지도 몬타나를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그거를 몰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nd I was praying really hard about whether if I should go or not, and I found this really discomfort staying and just working and having my job become an idol in my life. 근데 직업 때문에 이렇게 몬타나를 못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야 되는 것이 안 가야 되는 것이. 근데 이렇게 남아서 그 자신의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못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And I was meeting with Daniel one of the Saturdays, and we talked about, and it was one of the weekly challenge questions. And it was asking if we would pray and see if we have any idols in our life. And at the time, I didn't think of it, but the more I prayed, my job really kind of took the centerpiece of where I wanted to be as a Christian. 근데 저랑 이제 주중에 만나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주간 문제 그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의 문제가 너의 삶에 지금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일자리가 지금 내 삶에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So I decided that I was going to go to Montana. I emailed Steve, and it worked out really smoothly.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티븐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나와서 나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And I say this was special because out of all the years, it seemed like I was distracted with something. I was holding something, or I was not wanting to let anything go. There was something always distracting me in previous Montana trips. Yeah. 그래서 그 첫 6년 동안 갔던 몬타나는 항상 무언가를 제임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해는 이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Yeah. And I wanted to go with this trip with no distractions and really just to serve my God rather than serving just the town. 그래서 이번에 7년째 가는 때에는 그냥 마을만을 이렇게 섬기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섬기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And I just got a lot spiritually and a lot of guidance from the other guys. So this was probably the best and most memorable trip out of all the 7.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 도움이 있었고 많은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어서 자신에게 너무 특별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And that's it. 저는 플레인즈에 갔다 왔고요. 이번이 플레인즈에 간 두 번째 해였습니다. 그동안 몬타나 미션 트립을 다니면서 늘 학생으로 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리더로 봉사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와 간구로 리더를 하게 해달라고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온 지금도 제가 리더를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어울리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음과 행동으로 리드하기를 원했고 아이들한테 리더십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남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었어요. 그리고 몬타나에서 저희 그 플레인스 팀이 했던 일들이 되게 많은데 창문 닦기, 가드닝 같은 거 이렇게 야드 같은 거에서 야드에서 이렇게 잡초 뽑고 낙엽 쓸고 이렇게 되게 더운 데서 그 사모님이 주신 모자 쓰고 열심히 했고요. 또 제임스랑 잔이랑 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또 BBS 매일 있었고요. 또 저녁에는 파크에서 테스트모니 쉐어하고 바베큐 갖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미션 트립에서 배운 거는요.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쓰시길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션 트립 있는 중에 제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미션 트립 가고 한 첫째 날 그 파크에서 어떤 미국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미국 할머니랑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어요. 혹시 타운에 에이시안 있냐고. 근데
에이시안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모셔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어떤 일본인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파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리더 테리라는 분이랑 같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3일 동안 계속 그 집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 이름은 요꼬시고 남편은 미국 분이셨고 오랜 세월 몬타나에서 60년이나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 할 때 액센트가 있고 또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열등감도 많고 이렇게 제가 가진 걸 불평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주님은 제가 가진 거 그대로 주님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많고 되게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생각에 제가 가장 신났던 순간은 주님이 저를 쓰시고 있다고 느꼈을 때예요. 주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또 이번 출입에서 또 많이 가졌던 것 중에 뭐냐면 그 학생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리더들은 그들에게 본이 되기를 정말 기쁨으로 원했어요. 저희 팀에 아픈 사람이 플루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4명 정도 아팠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랑 다른 리더들이 불평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 리더 자리를 메꿈으로써 더 본이 많이 되는 미션 트립이었습니다. 미션 트립 팀은 프랑스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되는데 많이 힘을 썼는데요. BBS랑 바베큐 이런 거 매일 하면서 그리고 저도 호스트 패밀리랑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년에는 프랑스 바이블 체프를 다녔는데 올해는 안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저희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교회에도 가시고 파크에도 매일 오시고 테스모니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리커넥션 되는 시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랑 더 친해져서 이번에는 이웃들한테 애기 있는 집한테 BBS 있다고 막 전화도 하시고 해서 실제로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번 미션 트립은 저로 하여금 저는 매일매일이 미션 필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맨날 제 조카들이랑 BBS가 있고요. 믿지 않는 저희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저희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미션 트립은 굉장히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몬테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것들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So this past year, like I think I can safely say it was like the worst year ever. But and I was so into myself and I didn't really want to go. 이번 그 몬타나 가기 바로 전 그 해는요. 지영이가 생각하기에 자기 최악의 한 해라고 생각해서 가기 전에 정말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So I was like busy like moping, throwing myself a pity party. But Suhajima sat me down and she was like, "You need to stop doing that, and you need to like go and get your mind off yourself and onto other people." So I did. 근데 그 너무 힘든 그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일부러 그 우울한 곳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 이렇게 앉혀놓고 지영아 너 자신을 이렇게 셀피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가서 섬겨야 돼 하고 해서 지영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And to be honest, like even like we left on the 27th, I think, and until the 27th, I still didn't want to go. 27일 날 몬타나를 가게 됐는데 27일 그 당일 날까지도 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But when I went at our park, I immediately saw like how wrong I was because I met a girl and her name was Jazz, like Jasmine, and she like her life was like she had it so much worse than I did. 근데 공원에서 몬타나 가서 이제 어떤 자스민이라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지영이가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대요. 왜냐면은 자스민의 삶은 지영이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When I first met her, she had a cast on her arm, and I asked her what happened to your arm. 자스민을 처음 봤을 때 자스민 팔에 기부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스민아 팔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And she answered, "My mom's boyfriend beat me up and choked me until I passed out." 근데 자스민이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를
패고 때리고 그 다음에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And like I was so shocked because she like said it as if it were the most common thing in the world. And so me and two other girls from our team went over and we started talking to her. And it was strange because all of us had like not the same but similar backgrounds. 근데 이 자스민이라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자기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영이가 다른 두 명을 데리고 앉아서 이제 자스민을 알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너무도 신기했던 것은 똑같은 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삶의 그런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And from talking to her, like we found out that there was pretty much nothing she hadn't done. Like she'd done meth, ecstasy, like anything, everything you could think of, like all the drugs. Like, and she'd been drinking a lot, and she was only 15. 근데 15살짜리 이 아이가 알아보니까 온갖 마약과 약물을 다 해봤다고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ere was one thing one phrase that she said, and it really scared me. And she said, "Cutting myself has become a habit, and like just by seeing the blood running down my arms, it tells me that I'm still alive." 근데 자스민이 한 말에 너무너무 무섭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이렇게 칼 삐죽한 걸로 찢어서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새로운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5살짜리 아이예요. And so that was just really just opened my eyes, I guess, to like instead of being so busy like looking at myself, that I should be like looking around and looking at other people, because even if they don't show it, they're probably going through something a lot worse than I am that I can't possibly understand by myself. 근데 지영이한테는 그게 너무 큰 일이었는데요. 내 자신을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기주의로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은 지영이도 이해 못할 일들이 이 옆 주위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